네, 오늘 시장 마감을 진행 상황 전해드릴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권대학 김동희 대표와 IPK투자증권 삼성동 지점의 이문주 대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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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빛보다 더 빠른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있어서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김동희 대표님, 네. 빛보다 빠른 물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제 달력 한 장 남았습니다. 어떻게 12월 증시 좀 가이던스를 좀 잡아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글쎄요, 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지수 예측이 크게 무의미한 상황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1800 밑에서 머무는 시간들은 길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3거래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1800선 밑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800선에 대한 하방 경직성은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위쪽으로 간다 해도 지금 주도주가 뚜렷하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죠. 주도주가 있어야만 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추세를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은 주도주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에 10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 장세보다는 10포인트가 올라가더라도 주도주가 존재하는 장이 길고 강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구면은 아니기 때문에 1950포인트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조금 요원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1800포인트를 확인한 상태이니까 1800에서 1950포인트 저항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1800에서 1950까지가 김동희 대표님께서 얘기한 증시 가이던스인데 12월 증권사에서는 높게는 1980까지 보고 있고요. 2000을 확실히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증권사는 아직 없습니다. 최저점은 1700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권사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1680까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넓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보고 계시네요. 12월 주식시장 전만 1680, 솔로몬 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고요. 2000이 최대 예상이 됩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12월 효과가 뒤섞인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을 정리를 해보죠. 이문주 대리님, 늘 이슈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나 싶네요. 네, 한 가지씩 그렇습니다. 살펴볼까요? 네. 오늘 사실 상당히 지수 안팎으로도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던 장세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증시 일정 부분은 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 증시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호재 또한 역시 강한 상황이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말씀 처음으로 드리듯이 지금 EFSF 증액 합의안이 나와 있었고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악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S&P가 금융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바꾸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등급을 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상당히 많이 등급이 낮춰졌었는데요. 일단 경영 악화에 시달려왔던 미국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상승되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들은 이미 2주 전부터 나왔던 상황들이었고요. 현재는 유럽 쪽의 악재에 상당히 더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제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빠져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유는 사실 최근 양 이틀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에 130포인트 가까이가 빠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반등폭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되돌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따라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전자 등의 대형주의 그 선방 등으로 오늘은 지수가 좀 받쳐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나올 만하면 유럽에서의 각국 공조 움직임이 뒷받침되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상승을 할 만하면 또 찬물을 끼얹는 발표가 있기 때문에 호악재가 지금 늘 뒤섞여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급에서 어제 오늘 좀 주요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도 9일 연속의 지금 매도, 11월 들어서 거의 매도 공세라고 볼 수 있었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 11월 들어서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기초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저 표를 보시면서 제가 11월 들어서서의 매매 주체별 움직임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초에는 굉장히 좀 혼조세였죠. 사고 팔고 매매 주체가 존재하지 않은 혼조세 구간을 보여주다가 11월 10일이죠.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를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지금 매도가 재개되고 있는 국면. 이 가운데서 국내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가 최근에 며칠 동안은 기관의 뚜렷한 매수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외국인들은 이틀간 강한 매수세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지수의 반등을 이용해서 주식을 처분하고 있는 이러한 구간이죠. 개인들이 지난번에 주식을 좀 많이 매수했던 11월 달에 많이 매수했던 구간이 1850포인트 정도 이상에서 구간인데 어느 정도 다가오니까 지금 급격하게 좀 처분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특징은 외국인들이 글로벌 증시의 호조와 그리고 우리 증시의 반등 분위기 속에서 급격하게 그동안 공매도를 진행시켰던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낙폭과대 종목군, OCI와 같이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집중됐던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좀 일어났고요. 쇼커버링 물량이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폭은 좀 커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순매수를 하기 위한 조건은 환율의 안정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어야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환차손을 입어버리면은 이것은 뭐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율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좀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10월 초죠? 10월 4일 날 주가가 이제 1640포인트를 기록할 때 환율이 1208원까지 올라갔다가 이후에 급격하게 환율이 한 달 동안 10월 상승기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겠죠. 환율과 주가는 항상 반비례 관계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 10월 달에 주가는 반대로 올라갔던 흐름이 나타났고요. 최근 들어서는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11월 들어서 좋지 못한 움직임, 수급적인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는데 네. 1150원대를 넘어서게 되면 좀 위험한 상황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1160원대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제가 이 구간에서 추가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12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1200원대에는 추가적 상승을 노리고 들어왔던 투기 세력들이 급격하게 좀 손실을 입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1150원대로 좀 안정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더 순매수가 기조적으로 유입되기 위한 조건은 1150원 밑에서 환율이 안정화되는, 하향 안정화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줘야만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벤트나 이런 부분보다는 환율이라는 지표를 가장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바라보시면서 바로 여기에 수급의 키가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을 약간 찾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판단인데, 근데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환율은 언제든 유로존 문제에 따라서 요동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오전에 좀 긍정적으로 보였던 흐름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구간 속에서도 환율이 1140원대 밑에서 네. 굉장히 좀 안정화됐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을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달러로 좀 환전을 시키지 않고 원화 계정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지금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원화 계정에 남아있는 돈은 언제든지 다시 재매수 영역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정도 환율이 좀 안정화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좀 수급적인 여건이 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환율의 하향 안정화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글로벌 이슈 가운데서 지금은 워스트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S&P가 아까 미국의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라는 소식을 시작으로 어제도 제가 출연진께 요즘은 강등이라는 단어를 듣는 게 우리는 너무 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또 프랑스의 신용 등급도 지금 위기죠. 그리고 오늘 장 마감 바로 앞두고 무디스가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하향시킬 가능성도 전제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여러 차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프랑스 신용등급 그리고 이탈리아 여러 가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S&P에서 또 금융기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도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유럽 내 익스포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상당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줄이 이제 막힌 여러 가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있는 자금들을 빼갈 경우에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금 유동성이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줄어들다 보면 선진국보다는 등급 자체가 낮은 이머징 국가에서 자금을 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도 신중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신용등급 이 하향의 압력이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강등이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이런 압력들이 상당히 많아지게 되면 사실 국내 금융사들에게도 좋지는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이렇게 큰 구간에서는 국내 시장에서 금융주들의 매매들을 조금 시기 자체를 좀 미루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어보자면 지금은 금융주에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중국 증시 상황 오후 들어서 급격히 안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이 시간에 3.4%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330포인트고요. 항생지수도 2% 가까이, 그리고 중국 상해뿐 아니라 심천종합지수와 상해 A, 상해 B 지수 모두 많게는 6%대까지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동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방금 화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림이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지금 금융주들 미국에서 S&P에서 금융주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늦은 그런 조치가 사후 약방문격의 조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작을 것인데 잠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런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주의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한번 좀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엉망이죠.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저가라 말을 하기도 뭐할 정도로 지금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은행주들은 지금 거의 투자 대상이냐 아니냐의 이런 차원에서 거의 잡주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냐 반등이 아니냐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게 미국의 금융주의 지금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한들 하나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상황이다. 즉 주가는 이미 지속적으로 하락할 만큼 하락한 그러한 상황이고 향후에도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은행, 상업은행도 있고 투자은행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의 성격은 좀 많이 틀리죠.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은행들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은행이 없죠. 상업은행이라는 것은 예대마진, 즉 예금을 유치하고 대출을 해서 거기서 남는 차익, 즉 예대마진을 먹는 것을 전통적인 수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은행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대출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지금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증가되지 않는 부분들은 명확한 상태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문주 대리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스템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화채 단기 차입금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물론 여러분들 2008년도라든지 IMF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물론 상황이 틀리지만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30개였어요, 30개. 근데 지금 크게 4개로 이렇게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스템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실적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향후에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실적은 좋아질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다가 그러나 리스크 또한 향후에 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금융주에 대한 투자는 네.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문주 대리께서 얘기해 주신 그 금융주에 대한 보수적인 의견을 추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아까 중국 증시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문주 대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이제 PMI 지수가 네.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를 아주 크게 하회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갑자기 심리가 위축이 된 것 같네요. 내일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습니까? 네, 상당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유럽 증시 쪽에서는 악재가 그리고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 쪽에서는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 쪽에서도 신용등급이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악화가 됐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폭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예상치보다 상당폭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증시 자체, 그 경제 상황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은 양날의 칼을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사실은 긴축 경제, 긴축 정책 자체에 대한 그 논의 자체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증시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장 중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일 일정 부분의 영향력은 누그러들겠지만 악재로 작용할 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장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봐야 할 이슈 한 가지 힌트 드렸네요. 자, 지금까지 워스트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작 베스트 이슈입니다. 삼성전자가 100만 원 위에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김동희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를 증시의 바로미터로 보신 바가 있었는데 자, 세 번째 100만 원 안착 시도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워낙에 좀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힌트를 얻어볼까요?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100만 원에 안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IT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IT주 내에서도 지금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경쟁력, 다른 IT주들에 비해서 경쟁력과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죠. 이러한 가운데 마땅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 대안으로서 선택된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국내외 투자자들을 불문하고 지금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오히려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의 삼성전자의 이러한 긍정적인 독주는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즉 시장 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을 줄 수 있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여질 거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IT주들에 비해서 네. 훨씬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위치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빠질 때는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탄력적이다라는 건데 IT 업종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가장 주인공으로 계속 꼽고 계신데 이문주 대리님. 근데 오늘은 LG전자도 괜찮았고 다른 종목들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I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김병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주도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도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리한 IT 수요 자체가 상당히 늘어나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IT 종목들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권사에서 지금 삼성전자 그 종목 목표 주가를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이 넘게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자체에서는 삼성전자가 100만 원 이상으로 간다라는 것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상당히 확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100만 원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바뀌려고 하려면 상당한 그 모멘텀이 필요하고요. 이 모멘텀은 글로벌리한 이런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시간과 그리고 모멘텀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00만 원 부근에서 그 시도를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는 구간을 상당 기간 동안 거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이 업종보다는 종목별 장세다. 12월까지는 그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과 또 추후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더 타당할 텐데요. 김동희 대표님께서 아까 12월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지만 1800에서 1950 워낙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좀 전략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을 내일부터 이제 맞이를 하게 되면서요. 말씀드리기 전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차트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8월달, 9월달, 좋지 못한 흐름이 좀 전개되다가 10월달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8월 중순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10월달 접어들어서 전고점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시장 무관하게 해외 증시 속에서 지금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바로 애플이라는 종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월달, 9월달에 신고가를 돌파했던 국면인데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애플이 신고가를 돌파 국면에서 삼성전자가 좋지 못했지만 오히려 애플이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비교하시면서 좀 네. 보시면 좋겠고요. 네네네. 저는 12월 달의 전망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없는 장세는 좀 계속되리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대응, 특히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종합주가지수와 여러분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의 비교 차트를 한번 쭉 놓고 보시고요. 시장 대비해서 초과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군이 계속적으로 초과 수익, 강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정배열 국면에 있는 종목,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종합주가지수 대비해서 상승, 즉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 중심으로 압축해서 여러분이 대응하는 전략을 12월 달에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문주 대리님, 사이버먼데이 매출이 사상 최대고 어제 소비자 신뢰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내서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어떨까요? 12월에 그런 영향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 부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따라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자체도 지금부터는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 자체가 나온 이유가 지금 현재 때맞춰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었고 그리고 소비 심리 호전 등의 기회 자체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부추겼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투신권의 자금력 자체가 상당히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에 대비해서 연말에 지금 펀드 수익률 자체가 아직도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 수익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그렇지만 지금 1850포인트, 지금 지수대이죠. 이런 포인트 자체가 상당히 애매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1850포인트 밑에서 지속적으로 뉴스에 대항해서 힘없이 팔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1850포인트 이상에서 지금 매도를 하고 일정 부분 매도 그리고 1900포인트
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관의 경우에는 저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 또는 이런 그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가 자체가 상당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을 접근을 하실 때에는 대형주 위주 그리고 소비재 위주 일정 부분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종목들도 상당히 매수 폭 자체는 수익률 자체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년만큼의 랠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이문주 대리와 증권대학의 김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